이게 남자분들이 결혼 준비할 때 안 혼날려면은 덜 혼날려면은 힘든 척하면 최대한 인내, 웃고 내가 힘들어서 짜증내면은 그날은 이제 웨딩 촬영 좀 많이 해봤거든요. 맞아요. 웨딩 촬영을 많이 웨딩 해봤더라고. 촬영을 좀 내 남편이 다른 신부 모델이랑 사진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처음 결혼하는 거라며. 이거 조심하고. 오케이. 자기의 첫 이제 유튜브 인트로. 자,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들, 이게 구독자의 지금 내가 정했거든. 장인어른 장모님들. 저희가 이제 웨딩 본식까지도 이제 다 마무리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 웨딩 전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웨딩 준비 꿀팁? 이런 꿀팁? 거를 그리고 뭐 후기? 후기? 비하인드? 비하인드 이런 거를 좀 담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나 뭐 정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공유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다 또 놓친 부분들은 제가 댓글로 다 답변을 최대한 많이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아이 웨딩을 통해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된다. 지인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시작하게 된 업체인데, 저희가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렇게 PPL까지도 저희가 진행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또 알잖아. 나는 내가 좋아하고 정말 만족스러워야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신나서 말을 할 수 있다는 맞아. 거. 오늘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멋있는 우리 또 플래너님들을 만나가지고 되게 잘 마무리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웨딩 준비하면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와이프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가장 감사한 분이 누구였을까, 감동받은 분이 누구였을까 했을 때 아이 웨딩의 그 부장님, 우리 부장님, 우리 플래너님. 우리 플래너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일 감사했어. 우리가 처음 미팅 갔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연락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셨었지. 미팅을 가기 전에 심지어 어플을 먼저 다운받았었던 거 아나요? 네, 알죠. 아직도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어플 들어가니까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도 다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어플로도 충분히 쉽게 또 간편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진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맞아. 처음에 이제 어떤 스타일의 웨딩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조건이 몇 개 있었잖아. 저희 와이프는 이제 웨딩 본식은 꼭 야외에서 했으면 좋겠고, 야외에서 하는 게 미국 결혼식처럼 좀 자유분방하고 즐거운 좀 파티 분위기에 식장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웨딩 사진은 좀 자연스럽고 밝고 힙한 필름 감성의 사진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동시에 고급지고 되게 뻔하지 어렵죠. 않으면서 뻔하지 않고 특이하고 신선한 스타일로 하고 싶다. 그런데 아이 웨딩이 이걸 해냅니다. 네. 제가 말한 그런 컨셉의 식장 그리고 또 사진 작가님들을 여러 명을 추천해 주셨어요. 맞아요. 여러 업체들을 추천해 줬어요. 이거를 또 어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업체들을 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 어플 안에서도 가격도 투명하게 다 공유가 되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인지 이렇게 한 번에 한 곳에서 이렇게 정리된 걸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저희가 원하는 컨셉을 미팅을 딱 하게 되면은 부장님이 바로 이렇게 그 DB가 엄청 많아 따다닥 해서 타다닥 찾아가지고 몇 개씩 이렇게 따따따딱 뽑아줘요.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됐어. 1차적으로 그렇게 고르고 나서 저희가 첫 번째 웨딩 준비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행사가 식장 투어였던 것 같아. 그지? 맞아. 딱 두 군데 돌았던 것 같아. 삼천각도 좋고 라움도 좋았어. 근데 우리가 라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잖아. 라움이 우리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베뉴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비가 온다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천시 대비 공간을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라움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식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비가 오더라도 실내 식장에서 하려고 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이 또 대비가 되어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야외로 준비했다가 당일날 비가 오면은 당일날 실내로 바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비들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라움으로 좀 선택하게 된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수요 인원이 또 많이 되는 야외 식장이잖아. 그래가지고 좀 선택을 했었던 거. 맞아요. 둘 다 이렇게 또 친구들도 많고 일도 하다 보니까 하객들이 되게 많이 올 것 같은데, 최대 수용 인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음식도 너무 맛있고. 음식이 진짜 엄청 맛있었어, 음식도.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옵션들 소개받고 라움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네. 후회하시나요?
라움? 아니 난 너무 좋았는데 너무 그 동화 같은 그런 분위기. 맞아, 진짜 동화 같은 느낌이었어. 너무 좋았어. 맞아. 그리고 또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면은 우리 신부님들 로망이 또 엄청 많잖아요. 로망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결혼 준비하면서. 안 싸우는 거. 맞지. 어. 저희는 정말 많이 안 싸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웨딩 준비하면서는 사실 싸우진 않았죠. 진짜. 왜 싸우나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한 사람만 좀 많이 준비하게 돼. 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그 주도권 잡는 사람의 결정이 중요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동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덜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같이 많이 결정하고 같이 준비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 게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남자분들이 결혼 준비할 때 안 혼날려면은 덜 혼날려면은 와이프가 의견 물어봐. 선택지가 이렇게 몇 개 주어져요. 그러면은 그냥 뭐 2번이 괜찮다, 3번이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번이랑 3번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별로인 것 같고 2번은 이런 게 좋아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2번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맞아. 또 조금 더 진심으로 대충 느낌이 결정하는 느낌만 안 주면은 맞아. 이게 너무 중요한 꿀팁이다. 맞아. 네. 자기 진짜 그거 잘했다. 이제 식장 투어하고 나서 그 다음 했던 게 노. 로망보다 중요한 거 뭐냐고. 여자가 덜 싸우는 거 말고. 덜 싸우는 거 말고 중요한 거? 가격입니다. 가격. 예산. 아이웨딩 어플로 진행하시게 되다 보면은 되게 여러 업체를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어요. 그 장바구니에 담으면은 한 곳에서 가격 비교를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투명하게 잘 돼 있어. 그래서 예산을 먼저 정해놓으면 내 예산에 맞게 결혼식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잖아. 그런 장점이 아이웨딩이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어플에. 또 하나 되게 좋은 게 담당자들과 실시간 소통이야.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다 아이웨딩은 그렇게 바로 해주시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바쁜 와중에 결혼식 준비하기가 되게 좋았다. 맞아.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결혼도 처음이고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결혼이 처음이니까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 아무리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 뭐 언니, 오빠들이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매번 계속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보기가 미안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플래너님 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질문을 할 때마다 정말 정성스럽게 본인이 결혼하시는 것처럼 솔직한 의견과 우리 에일리님과 최시훈 부부님이랑은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컨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서 답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신부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잖아. 난 비교적 스트레스가 정말 없었어. 내가 복잡한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스타일인데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많지 않았어. 너무나도 다행이야. 아이웨딩 짱입니다. 식장 투어를 끝나고 나서 다음에 했던 게 웨딩 촬영인데. 맞습니다. 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맞아. 웨딩 촬영 우리 되게 이쁘게 찍었고 근데 우리가 사실 결혼 준비를 1년 동안 해가지고 웨딩 촬영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이 되게 많았어. 봄에도 할 수 있었고 여름에도 할 수 있고 가을에도 할 수 있고 겨울에도 할 수 있는데 7월 정도쯤에 했었던 이유가 또 있었잖아. 우리의 이제 야외 결혼식의 청첩장에 담길 사진을 또 촬영하기 위해서도 있었고 좀 푸릇푸릇하고 날씨가 좋을 때 촬영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에 모델 일할 때 웨딩 촬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맞아요. 웨딩 촬영을 많이 웨딩 해봤더라고. 촬영을 좀 해봤는데 근데 내가 그걸 찾았잖아, 인터넷에서. 내 남편이 다른 신부 모델이랑 사진 촬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여보 처음 결혼하는 거라며. 그거는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사진 촬영한 거니까 스튜디오에서 막 이렇게 좀 전형적으로 찍으면은 조금 재미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근데 야외에서 그런 색감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이쁘니까 그게 난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와 근데 진짜 여름에 웨딩 촬영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맞아, 더워요. 또 안 혼나는 꿀팁은 또 힘든 척하면 최대한 인내, 웃고 내가 힘들어서 짜증내면은 그날은 이제 잘 인내해야 잘했어. 된다. 자기 진짜 잘 버텼어. 우리가 또 그리고 드레스랑 턱시도 벌 수가 많았잖아. 10벌이 입었잖아. 한 14시간인가 15시간인가 촬영했어요. 근데 다른 애들 물어보니 2-3벌 입었대. 그랬는데도 이렇게 길게 찍었다는데 10벌이 넘었다는 건 정말 그만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 사진 잘했지. 촬영을 딱딱딱 잘해가지고 빨리빨리 끝났지. 우리 2-3벌 입었으면 촬영 1시간 만에 끝났어. 그치? 뚝딱하지. 여기서 궁금한 게 네. 두 분 같은 경우엔
그게 너무 능숙하잖아요, 촬영 같은 게. 일반인들한테 좀 줄 수 있는 촬영 꿀팁?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사진이 더 예뻐 보이고 좀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관심 가져졌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움이 담겨서였던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촬영을 하시는 우리 예비 신랑 신부분들은 웃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카메라 서면은 이제 막 얼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막 이렇게 보고 막 사진 찍고 막 포징하는 이런 것보다 진짜 자연스럽게 웃고 수다 떨고 노는 그런 장면들이 진짜 많이 담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케미를 딱 정확하게 담아둔 사진들이라 더 예뻐 보이고 잘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그냥 서로를 바라보고 진짜 연애하는 것처럼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생활을 보내고 대화하고 서로 웃겨주고 하다 보면은 사진들이 훨씬 더 잘 나온다. 촬영 업체가 우린 또 두 팀이었잖아. 우리 웨딩 화보는 꼬모 스튜디오에서 좀 진행을 했었고 브라이덜 샤워 촬영을 또 했었는데 그 촬영은 우리 또 고유 스튜디오에서 또 사진 어디서 찍었냐라고 또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했지? 드레스 투어. 드레스 투어. 드레스를 엄청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때는 한 20개 입어본 느낌이다, 체감상. 진짜. 한번 갈 때마다 갈 때마다 20개씩? 10벌 이상 입었던 것 같아. 그치? 진짜 엄청 많이 입었어. 드레스를 그렇게 많이 입어봤기 때문에 드레스에 대한 이 견해가 또 깊을 거 아니야. 드레스를 픽할 때 어떤 관점으로 픽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줘. 원래 처음에 사진 같은 거 정리해서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저는 아예 약간 쉬퐁 소재, 좀 하늘하늘한 좀 촥 차르르르 늘어지는 이런 소재의 드레스를 좀 입고 싶었어요. 야외 결혼식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 종류들을 시안으로 다 뽑아갔어. 근데 실제로 입어봤지만 라움과 드레스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 라움은 또 거기 건물들이 또 웅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건물과 장소에도 좀 더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또 다시 바꿔봐야겠다 해가지고 다양한 드레스를 많이 입어봤어요. 그리고 본식 때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걸 입었잖아요. 좀 이렇게. 웅장한 레이스 패턴이 들어간 되게 고급스러웠어. 그게. 그리고 그거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골랐지. 아니, 왜냐면은 맨 처음에 저희가 드레스를 막 이렇게 찾아볼 때는 사진으로 찾아봐서 와이프가 이런 스타일을 입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결과는 완전 조금 반대되는. 반대, 완전. 입어봐야 알아요. 많이 입어봐야 알아요. 좀 많이 입어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그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해주는 드레스를 선택해라.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게 더 예뻤는데? 라고 생각한 드레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에 더 많이 예뻐 보이는 걸 입으니까 훨씬 더 반응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또 우리 웨딩 식전 영상. 저희가 이제 결혼 준비를 1년 동안 쭉 하니까 식전 영상도 원래 보통 같으면은 그냥 셀카 위주 우리들의 추억들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고 특별하지만 각 잡고 찍은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와이프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거의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했잖아. 1년 반. 거의 1년 반. 그거 완전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찍었다. 맞아요. 저희가 실제로 데이트하면서 촬영했었던 영상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좋은 스팟 가가지고 그 계절을 담는 영상을 좀 찍은 것도 있고 처음에 찍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이게 엄청난 또 추억이고 맞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1년 연애한 거를 되게 예쁘게 촬영한 맞아. 거죠. 그게 그래서 너무 좋았어. 좋았어. 결혼식 날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또 올렸잖아요. 같이 영상을 보면서 그날의 우리 생각과 또 생생한 후기를 직접 전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또 보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리뷰 한번 해보시죠. 이때 나 너무 정신없었어.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찍을 줄 몰랐어. 그러니까 와이프의 미션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결혼식 당일날은 무조건 와이프 딱 쳐다보면서 잘 웃고 와이프만 챙기기. 왜냐면 모든 순간을 다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 서로 아이 컨택도 많이 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되 서로 잘 챙기기가 우리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사진들이 좀 예쁘게 나왔어요. 그때 그 입력이 아직도 남아서 얘기만 하면 돼, 자동으로. 와, 내가 여기 그냥 이 뒤에 서 있는데 진짜 내가 너무 미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나 인사한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사람이 진짜 많은 거야, 내가. 그때부터 약간 진짜 막 패닉 상태 거의 그 직전. 그래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내가 자기를 쳐다봤는데 자기 또 날 쳐다보지도 않아. 혼자 막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날 찾는 거야? 이거 자기 쳐다본 거야, 이거. 자기 쳐다본 건데 혼자 뭐 이러고 있더라고.
이거 리허설 할 때도 이게 뭔가 인사도 내가 이렇게 탁 하고서 탁 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빨리 이 길을 빨리 지나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인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돼, 지금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울기 직전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어. 우리 신랑 입장곡 혁오의 이제 Love야 야외 결혼식이어가지고 좀 밝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했어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후렴구 말고 후반부 후렴구부터 사용을 했어요. 밝고 약간 클라이맥스 느낌 나게 거기서부터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도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저는 음악을 잘 모르니까 시작하는 지점부터 그냥 딱 뭐 한 30초든 20초든 끊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딱 듣더니 그 타이밍까지 딱 맞춰서 이렇게 딱 편집해줬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부 입장곡이 뭔지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부 입장곡 한번 알려줘. 되게 다들 궁금해하더라고. Die with a Smile 이라는 곡인데 그 곡을 굉장히 많이 집에서도 부르고 하면서 신랑도가 이 노래 너무 좋다라고 해서 우리 부부가 되게 좋아하게 된 곡인데 신부 등장이라는 그 상황에서 우리 둘한테 좀 의미 있고 둘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너무 등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되게 자주 듣고 자주 즐겨 부르고 자기도 좋아하는 그 곡으로 가야겠다. 근데 너무 그냥 팝송이잖아요. 그래서 좀 오케스트라 버전을 엄청 검색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극적인 분위기를 좀 주고 야외랑도 잘 어울리는 그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골랐어. 근데 찰떡인 걸 골랐지. 맞아. 근데 나는 이게 자기가 이렇게 딱 입장했을 때 진짜 저기서 진짜 한번 울컥했어. 아 진짜? 나도. 오늘 이게 울컥하더라. 내가 저 멀리서 자기 딱 들어오는 모습 보는데 이렇게 울컥하더라고. 나도 울컥했어. 이게- 리허설 때는 그냥 되게 그거 설레고 없었어. 재밌고 뭔가 막 기대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딱 이게 등장하니까 와 이게 느낌이 딱 와이프 들어오는데 그 느낌이 좀 울컥했어. 이때가 그리고 진짜 울컥하더라. 나도 입이 바싹바싹 마르더라고. 어. 자꾸 웃고 있으니까 바람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계속 건조해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중간중간에 침 묻혀. 그리고 이제 이 맞절 한 다음에 바로 그거잖아요. 선언문? 선언서야. 선언서약? 혼인서약. 혼인서약서? 뭐 그거 얘기하잖아. 근데 나는 그때부터 너무 긴장된 거지. 왜냐면 지금부터 되게 긴장해. 왜냐면 더 긴장했어. 왜냐면 내가 그거 한 다음에 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잖아. 이걸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그냥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내가 이거 못 맞추겠더라고. 우리 두 사람 했는데 나 한 사람만 얘기했잖아. 이거는 왜냐면 여기 혼인 서약서 이게 있는데 나는 그거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자기 이걸 건너뛰고 밑에부터 읽더라고. 자기야 우리가 연습은 우리 두 사람부터 했잖아.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연습한 나. 것도 아예 그냥 다 기억이 안 나. 날라갔구나. 왜냐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꿀팁! 이런 거 읽을 때 꿀팁. 여러분, 호흡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숨 쉬는 타이밍. 그거를 정해놓고 하고 연습을 하면은 훨씬 더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두 사람, 신랑 최시훈, 신부 이예진은 이런 식으로 둘이 호흡을 연습을 하면은 이렇게 막 꼬이고 하는 게 줄어들어요. 진짜 꿀팁. 신랑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뭐야? 뭐야? 왜 내가 모르는 게 뭔가가 등장하는 거야? 굉장히 그 내성적이어서 와이프가 여러 가지 엄청 떠는 거 안 보여? 진짜 긴장 많이 했어. 나는 이 장면은 못 보겠더라고. 못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 볼 때도 나 이거 스킵하고 왔잖아. 아 진짜? 보고 싶지가 못 보겠어. 평생 행복한 웃음 끊이지 않게 해줄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해진 목숨 걸고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네. 내 목숨 걸었잖아. 내 목숨 걸었거든. 저 근데 진짜 준비한지 몰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왜냐면 내가 진짜 파티처럼 하고 싶은 게 엄청 컸었잖아. 정형적인 결혼식 포맷으로 하기 싫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객분들도 즐겁고 우리 기억에도 많이 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진짜 많이 냈어. 또 나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잖아. 맞아. 자꾸 연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저한테 이것저것 정말 많이 요구했거든요. 요구가 아니지. 자꾸 그 이거- suggestion. 이건 어때? 이렇게 제안, 해보는 제안. 거 어때? suggestion. 그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다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그냥 안 쳐다봤으면 좋겠대. 입장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길래 그럼 그냥
그래 그럼 안 하기로 다 정리를 했었죠. 근데 이걸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깜짝 놀랐어. 무슨 얘기 할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했어. 뭐야 서프라이즈네? 뭐야 감동이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나서 이무진님이 나오고 와, 저 이무진님 실제로 처음 보잖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시무진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잘 아, 보였어. 너무 이 잘 사람한테 나 또 반했잖아. 선배님의 축가는 너무 태어나서 멋있어. 처음입니다. 귀여워. 선배님의 축가는 처음이래. 나도 후배님의 축가가 처음이거든. 근데 나는 이제 결혼식 준비하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정해졌는데 축가만 정해져 있었어. 나는 이 노래랑 이 노래를 무조건 들을 거야. 부탁해야지. 그러고 나서 부탁한 거야. 이미 답변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어. 내 웨딩 연출에 축가는 이무진 씨의 이 노래여야 하고, 그리고 나는 백지영 언니한테 무조건 부탁하고 싶어. 너무나도 나한테 의미 있는 축가잖아. 지영 언니가 해주는 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선배님이고 야외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근데 4개 캔디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가지고 발라드를 부르면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될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내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야.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 누가 들어도 아는 곡이잖아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쉽게 따라 부르면서 즐길 수 있는 그 곡으로 선택을 근데 했었던 이제 거지. 하객분들도 같이 어울려져서 그 순간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지. 근데 실제로 다들 4개의 캔디 선곡 미쳤다고 했었어. 발라드 부르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댄스곡으로 막 무대 장악을 언니가 때 해줬잖아요. 다들 그 기억이 너무 남는데. 나 뒤에서 안무 따라쳤잖아. 그러니까. 아니 정말 옆에서 춤추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서 난 듣고 싶은데 옆에서 춤추니까 그럼 내가 뭐라도 해야 되나 할 것 같아.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웃겨. 반응이 사람들이 다 신부는 신나 죽겠는데 신랑이 힘들어 죽겠는 게 너무 웃기네. 여기 텐션에 반의 반이라도 쫓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 텐션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많이 노력해서 이 정도인 거지. 연예인들이나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의 텐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요. 그 위에서 노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기가 빨리 내 만에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웃는 거랑 여기서 웃는 거랑 그냥 아예 다른 세계의 그거예요. 아 나는 이런 걸 왜 이렇게 못 즐길까? 그다음에 달콤한 앞날을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맞아. 바로 케이크 커팅 세레머니인데요. 신랑 신부가 케이크를 자를 때 큰 박수와 함께 두 사람을 축복해 뭐야 너 이거 진짜 나 이거 너무 깜짝 놀랐잖아. 충무? 아니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뭐 노래 나오더니 뭐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지? 하나의 순서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도 뭐라고. 연기했거든. 뭐야 자기야 이게 뭐야? 갑자기 막 이렇게 있다가 혼자서 막 실룩실룩 거리더라. 아 신났구나 드디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마이크를 들더니 노래를 하더라고. 저는 이때 진짜 처음으로 울음을 간신히 참은, 정말 간신히 참았어. 눈이 시뻘개졌어요, 진짜로. 진짜 떨어지기 직전이었어. 근데 안 울더라고. 아니 끝까지. 왜냐면 한 번 제가 울기 시작하면 눈물을 잘 못 멈춰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를 이를 꽉 물고 내가 참았네. 지금도 그때 회상하니까 지금도 살짝 울컥할 정도로. 뭐가 그렇게 막 울컥했었어? 아니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자기가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결혼식 준비할 때쯤에. 근데 나는 결혼식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러더라고. 내가 얼마 줄 거냐고 물어봤어. 안 들어도 된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진짜 갑자기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해주니까 너무 놀란 거죠. 너무 좋았다 그지? 맞아,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게 있었어. 결혼식 다 끝내고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이 결혼식이 너무 재밌었다. 맞아. 평생 기억에 남을 결혼식이다. 여태까지 수많은 결혼식을 가봤는데 너네 결혼식이 제일 재밌고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런 말들이 너무 듣기 뿌듯했고 너무 행복했어. 아 제가 이제 그 하객 인사할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제 하객들한테 많이 인사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맞아. 손님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인사를 다 못. 하객 인사도 다 못 돌았어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결혼식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말 와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 못 드렸습니다.